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연구소 오대리입니다. 이번 주도 라이트하게 오대리의 청기 누설. 제가 대학 다니면서 대기업 인턴 5번 했어요. 이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인턴을 하게 됐는지 그 비결을 공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06학번에 전공도 뭐 공대도 아니고 경영대도 아니고 저는 인문대를 나왔는데요. 뭐 우선 5번을 하려면 매 방학마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제 1학년 때는 인턴십을 안 했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2학년 때 복학을 하고 1군 건설사 구매팀에서 7개월간 여름방학부터 해서 이제 2학기 그리고 겨울방학 이 산학협력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한 건 아니고 그 회사에서 그 프로그램 전 이제 휴학을 집안 사정 때문에 휴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학교에 요청을 해서 맺어주게 된 덕분에 저는 이제 15학점을 전공학점 15학점을 받고 학교를 가지 않는 대신에 이제 회사를 7개월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방학부터 해서 2학기 겨울 방학까지 다녔고 1군 건설사 구매팀에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때 저한테 적성에 이런 중공업이 잘 맞는다라는 거를 그때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여름방학 때는 제가 시중은행 이 여름방학 인턴십에 합격을 해서 이제 인턴을 하고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3학년 겨울방학에는 시중은행 계열사가 있잖아요. 계열사 증권사에서 이제 겨울방학 인턴십에 합격을 해서 이제 인턴십을 또 하게 됐고요. 4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이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 때 메이저 식품회사였는데 거기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매일마다 출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3번 수업 시간을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남는 시간에 이제 인턴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3개월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해서 거기 이제 메이저 식품회사 총괄실에서 인턴을 했고요. 4학년 여름방학 때 4학년 1학기 때 했던 것도 채용전제였고 4학년 여름방학 때 했던 인턴십도 채용전제여서 저는 이제 최종 면접만 보면 둘 다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여름방학 때는 메이저 제강 회사 철강회사 영업지원팀에 합격을 해서 제가 인턴십을 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인턴을 했냐,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됐었고 알바보단 낫고, 뭐 물론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뭐 나은지 몰라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좀 재수없기도 하고 돈도 주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인턴을 했는데요. 1학년 때는 이제 알바를 했었고요. 군대 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제가 보기에 비결 첫 번째는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큰 스펙 하나를 가지고 다른 인턴십에 지원을 할 때 이 다른 인턴십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큰 나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이런 물꼬를 터줄 큰 스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게 처음 제가 했던 1군 건설사 구매팀 인턴이었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 그 회장님이 특강으로 오셔서 제가 특강이 끝나고 나서 찾아뵈서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해 보이겠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군대 갔다 오고 23살밖에 안 됐으니까 인턴을 해보고 싶다 해서 흔쾌하게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회장님들께. 근데 세상은 그래요. 다가가는 사람한테 뭐 쪽팔려 뭐 이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크게 한번 나의 물꼬를 트게 해줄 이 스펙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힘드니까 미루고 핑계를 대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 인턴십을 나 4학년 때 해야지, 뭐 지금 기말고사 중간고사 바쁜데, 보통 이제 기말고사 때 공고가 많이 뜨거든요. 그게 이제 학점 때문에 학점은 뭐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다들 이제 인턴십 지원보다는 학교 시험, 참고로 오대리는 이 학점이 제가 조기 취업을 해서 그렇지 4.0이거든요. 제가 장학금도 7번을 받았는데, 참고로 전 비명문대 출신이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명문대 출신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도 당연히 시험 공부 시간을 줄여야 원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결국은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교수님이 출제자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잘 들었어요. 좀 재수없는
무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수업을 잘 듣고 잘 메모를 해놓은 걸 가지고 정말 시험 전에는 하루 이틀 전에 그냥 정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뭐 대외 활동하고 공모전하고 다른 스펙을 했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비명문대 출신이라 명문대 애들을 쫓아가기 위해선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미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면접 간다 그러면 오히려 기특하게 봐줘요. 교수님들이 왜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겠습니까? 이거 엄청 착각이에요. 그래서 비결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많이 쓰는 거랑 크게 물꼬를 트는 거랑. 왜냐면 3학년 때 인턴을 하려면 방학 때 이런 인턴십을 하려면 적어도 4학년 형아 누나들보다 경쟁력 있는 스토리텔링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건 2학년 때쯤 그런 스토리텔링이 돼줘야 되니까 그 물꼬를 보통 2학년은 잘 안 뽑잖아요 인턴십으로. 그래서 이런 물꼬를 터줄 이제 큰 스펙이 필요하다. 그럼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세상은 이제 다가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 고개 빳빳하게 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자존심이 좀 센 편인데 남들이 보기엔 자존심이 안 세 보인대요. 근데 전 제 스스로도 자존심이 세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개를 숙여야 평생 제가 고개를 들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고개를 들어야 될 때 들 수 있. 지금 내가 정말 뭣도 아닌데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으면 평생 고개 못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가가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거 여담인데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이메일 진짜 많이 와요. 생각보다. 저희 구독자 200명도 안 되는데 저 생각보다 연락 많이 오거든요. 하여튼 그분이 원하는 걸 결국 얻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얻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다가왔으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가능한 도움이기 때문에 도와준 것도 있죠. 하여튼 만약에 학생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어차피 써야 될 자소서예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써봐야 노하우가 쌓여요. 4학년 때 뭐 닥쳐서 하면 되겠다? 모니터 앞에 하루 종일 뭘 써야 될지 몰라서 앉아있을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요. 뭐 결혼하고 재테크하겠다? 제가 뭐 돈 좀 더 모으고 부동산 하겠다 이랬다 부동산을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더 힘든 거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이게 노하우가 쌓여서 더 빨라요. 예? 그런 이론대로 적용을 하면 스마트폰은 어르신들이 제일 잘 다뤄야 돼요. 예? 시간 지날수록 잘 다루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적어도 10년 앞서 나간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부터 원서를 써봐야 내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런 애티튜드들이 결국 살아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성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 전 투자를 대학생 때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증권사 은행에서 여기도 이제 서류 가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인턴한 친구들 중에 서류가 떨어진 친구들은 없었어요. 정말 좋은 회사잖아요. 은행이랑 증권사. 저도 정말 다니고 싶었는데 저는 제가 인턴을 하면서 나랑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좋은 직업이지만.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카드 영업이랑 전 영업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증권사는 이런 투자금도 좀 유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직무가 있고 직무 순환이 되지만 뭐 현실적으로 본사를 바로 간다라는 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은행 증권사에선 그걸 좀 깨달았고 그러려면은 내가 두각을 나타내려면 이런 카드 영업이나 투자금 유치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는데 그럴 자신이 저는 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가면은 좀 적응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적성을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오히려 제가 나랑 맞을까 했던 안 맞을 줄 알았던 중공업 쪽이 잘 맞는다라는 걸 또 찾게 된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회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문대 출신이다 보니까 안 맞으면은 바로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다니면서 내가 사회생활에 잘 맞는구나 이런 적성을 좀 알게 돼서 오히려 공무원 안 하기로 결심을 했죠. 네, 제 전공이 행정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짧게 보면은 해당 산업 자소서를 쓰는데 도움이 되고 그 산업에 대한 대략적인 인사이트가 생기니까 짧게라도 일을 하면 그리고 인턴 기간 동안에 이런 귀동량을 한 게 투자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생활, 특히 사회에 나와서는 이런 네트워크, 저 지금도 그때 인턴 할 때 선배님들이랑 연락하고 만나고 가끔 소주 한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가 결국은 모두가 그렇게 연결되진 않지만 전 또 막 인맥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성격이. 근데 뭐 자연스럽게 한 번씩 만나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연들이 이런 생기는 게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된다. 그 꼭 도움을 받는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이 시장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을 받는 거예요. 꼭 도움이 돈 빌려주고 이런 뭐 영업 계약하게 해주고 이런 게 꼭 도움만은 아니거든요. 이런 인문학적으로나 마인드적으로나 이런 도움 역시도 정말 큰 도움이에요. 그게 오히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약 한 건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도움이 됐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